둘. 아니, 왜 얼어 있어요? 이게 우리 집 아니에요? 같이 찍는 거지. 자, 하나, 둘.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진양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진양이고요. 책 읽어주기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산골학교 전문교사 최고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작가를 양성하는 김수연 선생님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화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세요, 쌤? 요즘에 강아지. 강아지. 수연쌤도 키우시잖아요. 네네. 저 반려동물 입양한 지 지금 한 반년? 네. 두 분은 반려동물 같이 안 살아봤을 것 같은데,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주택이어서 키우긴 했는데 제가 이제 키우면서 그 새끼도 잃어본 경험이 있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딸이 계속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저는 도저히 엄마는 그 이후에 이별할 자신이 없다 해서 이제 계속 못 키우고 있고 애견 카페 그냥 주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수연쌤은? 저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죽는 생물은 키우는 거 아니라고 네. 저희 아버지가 막 결사반대 하셔가지고 반려동물 아예 키울 생각도 못했었어요. 어릴 때 못 키웠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그렇게 강아지 키우자, 고양이 키우자 했는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양을 했는데. 뭘 입양하셨나요? 저 강아지 입양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구름이에요. 구름이? 네, 하얀색 비숑이거든요. 어머.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네. 선생님은 많이 키워보셨죠? 아니에요. 저는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막 만지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어릴 때 제가 막 잠자리 갖고 와서 막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내밀면 막 키고 이거 왠지 편집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은. 막 그 매미 막 이렇게 옆에 옆구리 잡아가지고 소리 내게 맞아. 그러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만 해도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쵸. 애완동물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서 키운다, 구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옛날에 있었던 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나도 간수를 잘 못하는데 저 그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내가 키우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집 애가 셋이고 막내가 아직 어려서 저 애들을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반려동물을 키우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딸이 하나니까 키우는 거지. 그렇구나. 네. 저희 딸한테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네. 가족.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동화를 몇 개 소개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비룡소 출판사의 강남 사장님, 제가 먼저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지난번처럼 키워드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이렇게 5개입니다. 네, 강남 사장님 제목이 뜻하는 게 뭘까요?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은 동화답지 않게 강남 사장님의 갑질인가. 게다가 주인공이 표지의 고양인데 네. 제목은 강남 사장님이어서 도대체 어떤 스토리일까 되게 그 궁금했어요. 표지 보면요, 되게 좀 살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강남 사장님이 키우는 애완동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아니라 애완동물이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사장님이 갑질하는 동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읽기 전에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저기 황금 도깨비상을 받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표지만 보고는 전혀 주인공이 고양이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고양이가 강남 사장님이죠. 네. 이 고양이의 이름이 강남인가요? 네. 그리고 이 강남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훈이하고도 관련이 있는 단어고 해서 굉장히 제목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남 사장님이 저희가 소개할 세 책 중에 가장 최근 책이어서 그런지 최근 트렌드를 많이 담았어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책임, 용서, 가족의 사랑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선생님도 읽으셨으니까 제가 왜 이걸 꼽았는지 아시겠죠? 강남 사장님이 이 고양이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사실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고양이잖아요. 인스타그램에도 보면 그 반려동물 계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반려동물 사진이나 동영상만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지 않으셨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인공 강남 사장님이랑
또 같이 나오게 되는 이 지훈이. 네, 지훈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댓글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초등학생이 알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편집하는 일이나 이런 유튜버들은 아이들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네. 우리 어릴 때는 신문 이렇게 배달하는 알바 그리고 그렇죠. 언제적이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안돼 자제. 아, 네. 저희 딸도 근데 알바해요. 아, 그래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캐릭터 그려주고 네. 5,000원씩 받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 전 처음에는 이제 저희 네. 또 우리 라떼만 생각하고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순간 좀 생각했다가 네. 근데 자기 재능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자기 재능에 걸맞는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여기 캐릭터도 좀 주인공도 네네. 그런 알바네요, 그리고. 그렇죠. 일단 두 번째 키워드 이제 사회적 약자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사회적 약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길고양이도 사실은 약자죠. 네. 그리고 지훈이 아버지도 맞아요. 약자고. 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사회적 약자를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책임인데요. 제일 진짜 중요하죠. 네, 반려동물 키울 때. 그렇죠. 네. 가장 고민하는 부분. 맞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못 키운다는 저도. 거죠.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절대 결사가 안 됐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 딸한테도 너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다. 네, 맞아요. 근데 반려동물을 들이면 사람 하나 들이는 것과 똑같다고 맞아요, 하더라. 맞아요. 못한다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말로 사람 하나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구름이 똥 치우고 네. 패드 갈아주고 그다음에 사료 지훈이 나오고.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그 부분을 보면서 네. 이게 생각났어요. 네. 지훈이가 이 강남 사장님 똥 치우고 네. 그 모래 갈아주고 막 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 모습이 고양이 집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인데요. 용서하잖아요, 강남 사장님이. 네. 실장님, 배신자를. 네. 배신자를 꼭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용서를 해줬어요,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에 지훈이도 용서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지금도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가족을 두고 편지 하나만 남기고 간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부분이 나와서 용서라는 키워드를 꼽아봤고요. 네, 그리고 가족의 사랑, 그것도 역시나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맞아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매, 점포 정리 이렇게 적혀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지훈이도 네. 강남에서 잘 그렇죠. 살다가 네. 자세가 기우는 바람에 네.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지훈이 같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나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그래요? 네, 저도 아버지가 한순간에 네. 이거 우리 아버지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훈이가 이제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이제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마지막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등장해서 네. 좀 놀랍긴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화해할까 그게 되게 궁금했지만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길고양이들을 보듬고 있는 그 모습에서 뭔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언젠가는 그 맞아요. 둘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만나겠구나. 네, 그래서 좋은 작품이다냥. 그렇다냐. 이거 표현도 너무 재밌고 이게 네. 진짜 되게 기발하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모 인터넷 온라인 서점에 또 네. 추천 도서로 추천하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활동지도 만드시고.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인상 깊은 부분을 제가 읽을까요? 네. 63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내가 이런 말을 할 권리는 없다. 나도 그랬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나 마음이 아파. 나 좀 위로해줘. 친구가 필요해. 그런 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반대로 행동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작아지는 때가 있다. 이제는 안다. 당당히 살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사장이든 알바생이든 개든 고양이든 모두 다 마찬가지다. 네. 이후에 사장님이 엉엉 울죠. 네. 네. 왜 김수현 선생님은 왜 이 대목을 이제 선정하셨어요? 그 지훈이의 상황과 이제 그 강남 사장님의 상황이 같이 합쳐지면서 아빠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훈이가 왜 자기가 뭐 내가 강남 살 때는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그 모든 상황을 숨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당당하게 자기가 뭔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선언처럼 보였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좋았습니다. 네. 뭔가 김수현 선생님의 어릴 때 사연들을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서. 아, 네. 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네. 아, 네. 역시 견딜 수 있는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럼요. 그 이후에 우리 가족이 훨씬 단단해졌고. 네. 지훈이도 잘 살겠죠? 아, 지훈이도 분명히 잘 살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양쌤 책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내 친구 민딕씨입니다. 나온 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요즘에 집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견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제가 뽑아본 키워드는 네. 아픔과 외로움, 마음 열기, 연결, 위로, 환대 이렇게 5가지로 정해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이는 오팔이에요. 여자아이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요. 그리고 아빠는 목사님이신데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거북이 껍질처럼 아빠는 웅크리고 있고 단단한 척 하시지만 사실 그 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이제 오팔은 또 아빠를 따라서 한번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외롭게 지내다가 윈딕씨라는 개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오팔은 자기는 엄마가 없는 슬픔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사실은 살갑게 돌보지 못해요. 근데 윈딕씨를 만나면서 자기가 윈딕씨를 돌보게 되고 윈딕씨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아픔과 외로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할머니, 이제 도서관을 혼자 운영하시는 할머니는 그분도 이제 외로워요. 외로운데 오팔이 가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윈딕씨와 함께 할머니를 또 위로하게 되고. 근데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사실 그렇죠. 외롭고 외롭고 여기 안 외로운 사람이 한 명도 안 없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외롭지만 그걸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해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연결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윈딕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네. 다 같이 모이는 장면이 네, 사실은 네. 오팔과 윈딕씨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너무 따뜻한 동화였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아저씨. 네. 그분은 길거리에서 기타를 연주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는데 저희가 왜 죄를 지었는지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냥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불법으로 음악을 연주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는데 그걸 숨기고 지내다가 그 동물들을 모아놓고 기타를 연주하는 그 장면은 되게 진짜-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요? 네, 영화로 만들면 어떤 장면일까 그려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소심한 사람까지도 오팔이 네. 보도 많고 아저씨가 외로운 거를 알아주고 함께 이제 어울리게 해주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오팔이라는 아이도 너무 따뜻한 아이고 네. 그 엄마가 없는 그 아픔을 풀어가는 과정도 되게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부분이 참 좋았고요. 슬픈 맛이 나는 사탕 되게 오, 특이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는 한데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느꼈잖아요. 그리고 그 사탕 공장을 만들게 된 할아버지도 어쨌든 이 슬픈 세상에 나는 달콤함을 주고 위로하고 싶다. 그렇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탕에서 슬픈 맛이 나고 그런 묘한 것들이 이제 마음 울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책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파티에서 서로가 이제 오해했던 부분들을 다 풀고 정말 기꺼이 환대해주는 그 장면.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고 따뜻한 이야기여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 계속 아빠가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서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네. 아빠라고 네. 하는 그게 또 그렇죠. 변화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네. 그런 관계에서 걔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물론 이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아빠가 그 윈딕씨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쟤를 데려와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거 받아들이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독특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처음에 이제 윈딕씨 그 이제 지저분한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목사님이니까 또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손뜻 받아주시고 또 이제 이런 책들이 약간 특징이 슬퍼지잖아요, 마지막에. 또 이제 윈딕씨가 죽거나 네. 또 그렇지 않고 따뜻하고 이제 이런 약간의 작은 반전들이 더 이 책을 재밌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강남 사장님은 고양이 이야기고 네. 윈딕씨는 개 이야기잖아요. 네. 이 두 존재가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냐면 지금 이 강남 사장님은 집 안에서 사는 존재예요, 일단. 저 고양이들은 네. 주로 한국에서는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반려견을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키우지만 그 미국 특히 네. 교외의 그런 단독주택에서는 대형- 저는 저 되게 큰 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생각하는 그런 맞아요. 작은 개가 아니고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은 특히나 뭐 특별히 자극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잔잔하면서도 네. 뭔가 울림이 있어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특히 엄마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전에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었는데 윈딕 씨를 통해서 이제 오파리 아빠에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드디어 물어봤을 때 아빠가 거의 10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 준 게 저도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누군가를 소개할 때 우리가 10가지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과연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말 다 표현할 수 있는 걸까? 내가 볼 때 그 아빠 목사님은 준비했어요. 언젠가 내가 네. 10가지로 정리해주겠다. 인상 깊은 제목을 네. 한번 읽어주시죠. 오팔이 그 윈딕 씨에게 목걸이랑 이런 걸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동물 가게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날 아주 천천히 청소했다. 아저씨 곁에 오래 있어주고 싶어서였다. 아저씨가 외로워하는 것이 싫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운 것 같다. 엄마가 생각났다. 엄마를 생각하면 이빨 빠진 곳에 자꾸만 혀를 대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그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았다. 저희가 이렇게 이 빼고 나면 그 자리에 분명히 이가 없다는 걸 알지만 계속 수시로 혀를 넣어서 확인을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진짜 이가 자라나면 언제 그랬냐 듯이 잊어버리는데 어쨌든 그 이 빠진 자리는 이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오팔이 계속 허전함을 느끼는 건 그 엄마의 빈자리인데 엄마가 채워주지 않는 이상은 그 힘들다는 걸 이 빠진 자리에 혀 대보는 걸로 비유한 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이 내 친구 윈딕 씨가 약간 실사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되게 네. 아름답고 네. 잔잔한 한 약간 네. 플란더스에게 네. 그런 느낌으로 현대 버전. 네. 슬프지 않은. 네. 슬프지 않은 현대. 그리고 여기 희망적인 얘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친구들 네. 그 오해가 있었던 네. 친구들하고도 할머니들이 어.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부터 네. 시작해서 맞아. 반드시 그렇게, 초대하라고 네, 이야기하는.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뭐 음. 친해지고 싶다고 네. 얘기해라 이런 것들. 네, 이런 삶의 지혜가 되게 맞아요. 잘 녹아있고 네. 할머니들 같은 경우도 누군가 같이 이야기해줄 존재가 필요하다. 맞아요. 분명히 좋은 어른들인데 이제 맞아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외로움을 그냥 혼자 견뎠었는데 오팔이 윈딕 씨와 함께 다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이 이야기 살펴봤고요. 개인 강아지 이야기. 이야기 네. 두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면 최고는 되면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개와 고양이가 다 등장하는 라면 먹는 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제목이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작품은 김유 작가가 2015년에 펴낸 작품인데 지금 한 5년 정도 됐죠. 이 작품이 제목 때문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개가 라면을 먹어?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들고 온 키워드는요. 개 아저씨, 상처와 결핍, 라면 친구, 누구라도, 그리고 라면 테라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 아저씨는 당연히 이 주인공이 라면 먹는 개니까 개 아저씨예요. 그런데 동화잖아 이게. 네. 보통 동화에 개가 등장하면 어떤 게 등장해야 돼요? 네. 강아지. 네, 그렇죠. 강아지. 맞아요. 동화니까. 네. 근데 주인공이 아저씨. 네, 벌써 출발부터 아저씨예요. 개 아저씨. 그런데 이 개 아저씨는 첫 등장할 때 으리으리한 3층 집에 경비원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굉장히 구박을 받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오이 씨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 오이 씨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개 아저씨를 경비원으로 들여왔지만 잠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아 그런 냄새 난다. 우리 집이 뭐 라면 공장이냐고 막 이러면서 주 1회 휴일도 안 주고 싶어하는 그런 악덕 사업주예요. 근데 이 개 아저씨는 처음부터 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건 아니었어요. 백발 할아버지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100살 때 돌아가시거든요. 그 할아버지 집에 어릴 때 이렇게 입양돼서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상처와 결핍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일찍 죽어요. 이 개 아저씨 엄마 아빠가. 예, 그러다가 할아버지도 잃게 되고 그래서 상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라면 어떨 때 먹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맞아요. 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고 또 네. 답이 없을 밥이 때. 없는 날 그런 날 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라면은 그런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이 많이 들어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라면. 그 라면을 같이 먹는 사람이 바로 라면 친구인데요. 그냥 라면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연에 맞는 라면을 주죠. 저는 그 꾸미는 말이 너무 신선했어요. 맞아. 일단 되게 몸에 나쁜 라면이 있었죠. 그게 무시무시 라면이에요. 무시라면.
그거 먹으면 무시무시 병에 걸리는 라면집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어릴 때 살았던 그 라면집을 재건하는데 슬픔을 날려주는 친구 라면. 그 백발 할아버지 있잖아요. 기억하는. 네. 그 할아버지의 친구가 그 라면집에 왔는데 말벗이었던 그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걸 알고 되게 슬퍼하죠. 맞아요. 그 슬픔을 날려주기 위해서 만든 라면이었고요. 사랑이 샘솟는 친구 라면. 네. 이런 라면도 있고요. 또 나쁜 생각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여기에 무시무시 라면을 만드는 그 사장. 그 사람 좀 나빠요. 그죠? 네.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생각이 가득한 친구 라면.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라면 친구가 되면은 굉장히 감정도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또 정화가 돼요. 나쁜 사람도 이 라면 하나에 감동해서. 그리고 누구라도 먹을 수 있다. 처음에 되게 관계 나빴던 오이 씨도 라면 천국의 그 나쁜 사장도 누구라도 이 라면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라면 테라피라고 생각해요. 네.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 네.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잖아요. 맞아요. 관계도 회복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힐링 푸드.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라면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유 작가와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근데 김유 작가에게 왜 라면이냐 그랬더니 김유 작가의 어린 시절, 김유 작가도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라면 진짜 많이 먹었다고. 저는 여기에서 개 아저씨가 일종의 김유 작가의 그 투영된 캐릭터가 아닐까, 삶이 투영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또 길고양이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이야기, 뭐 꼬마 개, 어린 개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새 책이 곧 나올 거래요. 김유 작가가 글을 쓰고 조원희 작가가 그림을 그린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개. 이 개가 가족을 찾아 나가는 얘기인데 동쪽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얘기예요. 여름에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바다에 개가 많이 버려진대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이 뭐 좋을 때는 같이 가족이라 그러고 자기가 좀 키우기 어려우면 그냥 그렇게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유기견들이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다 혈연 관계 전혀 없고 사실 처음에 가족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조원희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네,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인상 깊은 구절? 네,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은 할아버지와 같이 살 때 추억하는 장면입니다. 백발 할아버지는 라면을 끓여 개 아저씨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개 아저씨에게 라면은 후석한 사료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근사한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쫄깃한 라면이 입에 들어가자 아빠 생각이 덜 났습니다. 라면 맛에 마음을 빼앗겨 엄마 품이 덜 그리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네. 짠하네요. 네, 맞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는 이제 트럭 운전을 하셔서 딴 데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어머니는 늦게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배추밭에서도 일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 라면에 이거 만두 같은 거 좀 더 넣고 그리고 밥을 이렇게 말아 먹는 이런 거 되게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약간 어릴 때 저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어린이를 위한 것도 되지만 되게 재밌는 설정이니까 어른이 읽으면 더 많은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3, 4학년용 플러스 어른을 위한 동화로 소개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개가 라면 먹으면 안 됩니다. 맞아. 네, 큰일 나요. 금지식품이에요. 그럼요. 네, 저희 딸한테 혼나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반려동물 이야기를 갖고 온 건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외로운 시대이기도 하고, 근데 반려동물은 특히 강아지, 저는 이제 고양이는 안 키워봤으니까 가슴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키운다는 거. 헛박히네요. 주옥 같은 말씀을 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반려견이든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셔야지. 그냥 귀엽고 예쁘다고 무조건 들였다가 의리의리한 게 네네 거기 나오는 것처럼 강아지를 버린다거나 고양이를 버린다거나 하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제가 키우지 못하게 하니까 본인이 막 알아봐서 그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도 다 알아보고 언젠가는 가기로 했어요. 가서 자기가 걔네들 뭐 산책도 시켜주고 똥오줌도 치워주고 싶다. 그렇게 해보고 나서
그래도 정말 키우고 싶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까지만 이제 이야기가 현명한 됐고요. 부모시네요. 저도 구름이 입양하기 전에 쪼꼬미라는 강아지를 6개월 동안 잠깐 임시 보호를 네. 했었어요. 어머. 그래서 이제 키워보니까 그래도 이제 할만하구나 싶어가지고 입양을 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입양은 저도 처음에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임시보호해서 많이 이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유는 역시 외로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역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우리가 가야만 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아리 소개해봤습니다. 비룡소TV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테마 무슨 여행 파주 출판도시 갔다가 서울에서 숙소를 잡아서 서울에서 자고 그리고 서울 시내 투어도 하고 2박 3일 코스 이런 거 하는데 올해는 그러게 딱 내년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책 읽는 걸로 강원도 교육청에 책날개 학교를 신청했어요. 매달 작가를 초청해서 만나는 매달. 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작가님 오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집을 못하니까 나는 올해 그래서 다 취소했거든요. 우리는 일집을 해도 3개 학년 합쳐서 30명이 안 돼요. 2개 학년도 하는데 그러면 20명이 안 되네. 다른 학교는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때 김남준 교수님 오셨는데 물어보살 가면 쓰시고 막 물어보살 해가지고 막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중학년이니까 진짜 잘